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4월 6일 개장전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 올해 성장률 3.8%로 올려 넉 달째 상향, 주투자은행. 하여튼 뭐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기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당연히 뭐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면 우리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는 결국 우리 기업들, 조선업이라든지 여러 지금 뭐 자동차 라든 지금 전반적으로 뭐 업황이 좋은 상황이잖아요. 뭐 조선, 철강, 반도체,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우리 경제를 끌어올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 다만 이제 또 다른 기사들을 볼 때 조금 반대되는 또 내용들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동차 쪽입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개장전 이야기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산 공장도 휴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생산 차질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잡혀 있다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뭐 언급될 수가 있는 거고,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자동차가 그런 대로 잘 팔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산 자체가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 자동차 업종에는 안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 가끔씩 잊혀질 때면 한 번씩 언급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워낙 이제 뭐 비투로 인한 부분도 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또 겹쳐지면서 가계부채가 좀 많이 증가를 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선진국 대비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게 있어요. 선진국을 갈수록 뭐 해당 뭐 국가라든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의 파이가 커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축통화가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그런 것도 있고, 뭐 일본 같은 경우 약간 준 기축통화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중국도 뭐 굉장히 뭐 경제가 발달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부러 어 자기네 뭐 국영 기업들을 일부러 약간 거의 뭐 파산시키는 경우들도,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부채를 많이 늘리고 방만경을 하면 다른 기업들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디폴트 선언을 해버리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일부러 약간 그 국가에서 구조를 하지 않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약간 선진국으로 이 자본주의 시장이 발달하고 하면서 선진국으로 오히려 갈수록 감당할 수 있는 부채들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산술적으로는 맞아, 어쨌든 증가는 나쁘다라고 보면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집단 면허 물 건너가나 접종률 굉장히 낮아요. 뒤에서부터 세는 게 빠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확진자도 늘어날 수 있다, 지금 경고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좀 더워지면서 어쨌든 어 조금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날이 더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온도차가, 일교차가 워낙 크니까 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좀 더 많이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일단 접종률 이걸 떠나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좀 심리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뭐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낮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심리가 좀 이렇게 경각심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워낙 코로나가 최초 터지고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항상 뭐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틀깬 신세계 공유주방 뛰어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내 벤처 첫 프로젝트,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뭐 진행이 될지 조금 지켜봐야겠죠. 하여튼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기업들의 좀 새로운 시도들이 열심히 뭐 미래를 향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사내 벤처를 좀 많이 여러 기업들에서 하는데, 그런 거 조금은 가볍게라도 조금 한번 보고 넘어가, 나중에 그런 부분이 좀 파이 커지면서 해당 기업의 정말 큰 매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 주문 시 주문 금액이 최대 100% 과징금, 이런 내용인데, 결국에 공매도라는 게 불법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 우리는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가 없는데, 없는 주식을 내다 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번 뭐 기관 투자자들이 꽤 있잖아요. 뭐 골드만삭스도 그래서 뭐 벌금을 이렇게 과징금을 물었던 전력이 꽤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만 잘 이렇게 처벌
강화 잘 잡아내기만 해도 공매도가 재개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누그러질 수가 있는 거고, 분명 어쨌든 뭐 공매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현재 우리 시장에서의 공매도는 부정적 측면이 분명 강했던 부분인데,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공매도의 기본 취지를 잘 살려서 긍정적인 부분도 잘 끌어갈 수 있게 하려면 결국 시스템적인 부분, 결국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와닿을 수도 있겠는데, 바로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모바일 접는다 LG 뭐 이거야 뭐 다들 어제 핫한 이슈였으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보는데, 8월부터 생산을 중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가로 지금 통신 3사도 뭐 재고떨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싸게 팔리는 LG전자 핸드폰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교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살짝은 고려를 해볼 만한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철강도 살아난다. 후판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워낙 뛰기도 했고, 철광석이란 부분이, 그리고 조선 업황도 살아났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 거 가격 올려달라 철강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지금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다. 지금 뭐 선박료 후판 가격 협상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은 10만 원 이상 올리기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 새벽에 지진이 났다고 해요.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뭐 규모는 4.0.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산 활동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굉장히 활발한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이렇게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이제 변이 코로나로 4차 유행 직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백신 접종률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뉴욕 증시를 넘어가서 보면 긍정적 경제지표 환호, 뭐 최고 마감.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지금 내용들이 여기 보시면 고용이 3월 들어 크게 증가하면서 뭐 다소 줄어졌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연준이 고용을 되게 뭐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뭐 긍정적, 그냥 경제,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긍정적인데, 연준의 행보가 조금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자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 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쭉쭉쭉 나와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미 증시에서 업종적으로는 자동차 업종이 가장 강했고, 또 건자재 업종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A 뭐 주가가 강한 흐름이 좀 나왔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이렇게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그런 이면에는 구글이 오라클과의 뭐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는 부분이 뭐 작용한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지수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일단 코스피 3100 위로 올려놨고, 지금 십자 캔들을 조금 만들어준 어제였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지금 5일 이평선을 좀 타면서 좀만 더 레벨업이 되고, 지금 다만 이게 힘겨루기 과정 속에서 지금 캔들이 이렇게잖아요. 약간 꼬리가 더 길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매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십자 캔들이 나온 거는 결국에는 힘겨루기가 좀 팽팽하다라는, 뭐 일단 캔들 하나로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번 더 움직이면 좀 강한 흐름을 추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연출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힘겨루기가 분명히 있었고, 일단은 이 꼬리 이거 캔들만 딱 한 개의 캔들만 놓고 평가를 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당장 이렇게 봤을 때 아래 꼬리가 분명 길었다, 살짝이라도 길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 강했다,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어쨌든 여기서 한 번 더 증시가 올라주면 좀 더 강한 추가 흐름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4월에 조금 뭐 3200은 뭐 무난하게 건드리고, 또 돌파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실적들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엔 이번 4월 뭐 5월이 기업들이 많이 발표를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뭐 긍정적인 실적들이 나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기업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결국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이 끌어올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앞쪽 부분보다는 대형주들의 그런 매매가 수월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하고 막 신고가가
갱신하고 있는 대형주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현재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오늘 뭐 다만 오늘 좀 조정을 좀 주면서 어제 저가를 깨버리면 조금은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음봉이에요. 살짝 요 캔들 하나만 해석을 해보면 어쨌든 음봉이니까 매도세가 강했다는 거고 조금 뭐 힘이 딸리는 부분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연기금이 좀 코스닥을 좀 사는 부분도 있었고 또 외국인도 조금은 사준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국에는 바이오가 움직이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 움직이면서 움직임이 좀 단단하게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업종 상승률 1위를 찍으면서 결국에는 코스닥은 결국 반도체뿐만 아니라 결국 바이오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바이오가 움직여야 잘 가는 흐름이 나올 텐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제 4월 미국의 관련 뭐 암 관련 이슈도 있고 한데 어떻게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 지금 일단은 어쨌든 5일 이동평선은 쉽게 중간에 깰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뭐 10일 이동평선을 중요 포인트로 당장 하단에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건드리는 그림 어쨌든 이번 달에 건드리고 돌파하는 그림까지도 조금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흐름을 추적하면서 내일 계속적으로 개장전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전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예,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시장을 좀 기다려 봅시다. 개장을. 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 박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